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약이자 동시에 가장 처참한 비극이 공존했던 시대,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15세기 말 유럽의 항구들은 낯선 바다 너머에 있다는 황금의 땅과 향신료의 섬에 대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돛을 올린 탐험가들은 지평선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뚫고 나아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흩어져 있던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개척의 서사시 뒷면에는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타자의 문명을 짓밟고 일구어낸 탐욕과 학살의 연대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파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복자의 함성과 피지배자의 통곡을 동시에 들어보려 합니다. 자, 역사의 닻을 올리고 그 뜨겁고도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향신료에 대한 집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후추와 정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암호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가로막고 있던 육로 대신 바닷길을 찾아 나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배후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황금을이라는 기묘한 신앙과 탐욕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인도 상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배하러 왔다. 이 오만한 선언은 앞으로 수백 년간 이어질 식민 지배의 서막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배가 닿는 곳마다 평화롭던 해안가는 요새가 되었고, 바다는 약탈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역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그 뒤에 이어진 파멸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에 상륙했을 때 그는 그곳이 인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원주민들은 그에게 황금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콜럼버스는 평화로운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갔고, 금광을 찾아내지 못한 이들의 손목을 자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발견이라는 미명 아래 시작된 것은 위대한 조우가 아니라 일방적인 침탈이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에르난 코르테스와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각각 아즈텍과 잉카라는 거대 문명을 단 몇백 명의 군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강철검과 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비밀병기는 바로 유럽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천연두와 홍역은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의 90% 이상을 몰살시켰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적이 대륙의 주인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식민 지배의 시스템은 철저히 수탈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엔코미엔다라 불리는 제도는 원주민들을 특정 스페인 귀족에게 할당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현대판 노예제였습니다. 잉카의 후예들은 해발 4,000m가 넘는 포토시, 은광의 차가운 지하 동굴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채 은을 캐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캔 은은 유럽으로 흘러들어가 스페인의 황금 시대를 열었지만 그 은의 가루에는 수백만 명의 눈물과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의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며 미개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자위했습니다. 문화적 말살은 육체적 학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전염병과 과로로 사라져가자 식민 지배자들은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작입니다. 유럽의 배들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인간을 사냥하여 짐짝처럼 배 밑바닥에 실었습니다. 중간 항로라 불리는 이 공포의 바다에서 노예들은 서로의 몸을 포개고 쇠사슬에 묶인 채 수개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들거나 죽은 이들은 바다에 버려졌고, 상어들은 노예선의 뒤를 쫓아다니는 기괴한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아메리카의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달콤한 설탕의 역사 뒤에는 검은 대륙의 신음이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17세기에 접어들자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 피비린내 나는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동인도 회사라는 괴물 같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이들은 국가로부터 전쟁 선포권과 주조권까지 부여받은 국가 위의 국가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향신료를 독점하기 위해 특정 섬의 주민들을 몰살하거나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하며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숙련된 직공들의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잔인한 경제 수탈을 감행했습니다. 제국의 팽창은 곧 피지배 문명의 거세와 다름없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제국들은 자신들의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주의라는 가짜 과학을 발명했습니다. 백인은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유색인종은 지배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논리는 식민지, 도처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계몽주의가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칠 때 그 인간의 범주에 식민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은 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분할하고 경계선을 긋는 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국가 간의 분쟁과 인종, 갈등의 씨앗이 바로 이 항해 시대의 해도 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어둠 속에서도 저항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들에서는 도망친 노예들이 마룬이라 불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게릴라전을 펼쳤고, 안데스 산맥에서는 투팍 아마루 2세가 잉카의 부활을 꿈꾸며 스페인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아이티의 노예들은 나폴레옹의 군대를 격파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세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팽창이 거세질수록 자유를 향한 갈망도 함께 팽창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잔혹함은 결국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반작용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인 물자 교환인 콜럼버스적 교환은 감자, 옥수수, 토마토를 유럽과 아시아로 퍼뜨려 인류의 굶주림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구는 비로소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의 대가로 치러진 것은 수많은 문명의 사멸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원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항해사들의 정교한 항해도 뒤에 숨겨진 피의 좌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장들의 명화 속 화려한 옷감과 진주 귀걸이가 사실은 어느 먼 나라 여인의 눈물과 바꾼 전리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글로벌 사회는 대항해 시대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배경,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구로 기운 과정, 이 모든 것은 500년 전 돛을 올렸던 그 배들의 항적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발견이라는 단어 대신 조우를, 개척이라는 단어 대신 수탈의 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역사를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제국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지구촌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영웅들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은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세워진 위태로운 금탑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깊은 심연에는 제국의 욕망에 희생된 무수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들의 고통 위에 오늘날의 문명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0년 전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낯선 돛대를 처음 본 원주민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신의 강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마의 침공이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현대의 풍요 속에 숨겨진 식민지의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화려한 지도뿐만 아니라 그 지도가 그려지기까지 흘려야 했던 잉크보다 진한 피의 기록을 함께 건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거친 바다의 야망과 그보다 더 거칠었던 지배의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모험담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윤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역사는 깊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발견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솔직하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항해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편견을 넘어 진실에 닿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